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복잡한 과정을 좀 거치긴 했습니다만 요소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클래스 네이밍은 슬라이드 01, 지금 만든 아이의 새로운 아이는 슬라이드 02로 바뀌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건드린 게 없습니다. 전혀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 인디케이터도 지워도 되긴 하겠지만 굳이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들을 간단한 시나리오와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버튼 클릭 시 페이드 인 또는 페이드 아웃 기능을 이용하여 자, 처리되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미지 변경되게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할 거예요. 저는 페이드 아웃으로 할 생각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이미지에 자, 버튼 클릭 시 보이는 이미지 바로 뒤에 자, 이미지가 나타나게 만들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기능은 현재 보이는 이미지를 투명도 1에서 0으로 변경되게 할 겁니다. 이때 옛날에 했던 기능들 중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을 우리는 100%라고 했었고 0을 0이라고 했었는데 0.5는 50%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 수치를 변경이 되게 쭈루룩 해봤더니, 물론 저는 이제 트랜지션으로 하긴 할 거지만 여튼 그 값은 제대로 전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0이 되면 디스플레이 논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주자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현재 보이는 이미지에서 바로 뒤에 보이게 만든다 라는 내용이니까 요거를 굳이 조금 수치화시키자면 z 인덱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는 예를 들어 10이고 바로 뒤에 오는 얘는 최소 뭐 1, 5 하여튼 뭐가 들어가 있겠죠. z인덱스 물론 안 써도 됩니다. 네. 왜? 죄에다 숨겨놓고 누를 라인만 나타나게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처리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끝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처리되어 사라진 요소는 이미지 스타일 제거, 정확하게 말하면 HTML에 새겨진 스타일을 제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뭐 기능을 이제 조금씩 더 추가하고 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자부터 하나씩 가져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변수 선택자 변수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박스 2부터 가져오시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const
뷰 박스 아이고 2라고 써주고 얘는 도큐먼트 닷 쿼리 셀렉터 하고 id 뷰 박스 2라고 쓰시면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하나가 아니라 뭐 다른 걸 우리가 클래스 네임 바꾼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네, 자,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해당하는 아이의 이름이 아까 제가 뭘로 바꿨죠? 슬라이드 02죠. 슬라이드 2 쓰고 도큐먼트 닷 쿼리 셀렉터 슬라이드 02라고 써도 사실은 관계는 없죠. 요거는 뷰, 요거는 S. 자,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하셔도 전혀 관계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나는 그냥 요 i를 d니까 어차피 하나니까 기준을 따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연관성을 지어서 만드시면 된더라.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 내부를 기준으로 어차피 여기서는 2인지 1인지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쓸 거고요. 자, 기존에 있던 태그를 기준으로 자, 안 보이니까 HTML 문서 하나를 열어놓고 보는 게 낫겠죠. 어쨌든 불러온 데이터 HTML 문서를 기준으로 자, 선택자와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거 페이드로 한 거 말고 어제 했던 자료를 그냥 그대로 불러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일단 버튼이 필요하니까 자, const 엘리먼트 자, btn 파트 뭐 btn 디테일이라고 쓰고 저는 자, 요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뷰 btn이라고 써주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btn 1, 2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줄이셔도 관계는 없어요. 네. 저는 이게 그냥 편해요. 자, const el next 자, 그러면은 파트에 쿼리 셀렉터 next 프리브 전 버튼 설정됐고요. 인디케이터 건너뛸게요. 자, 건너뛴다면서 왜 썼냐라고 하신다면 그냥 삭제하려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쓰려고요. 자, 뷰 컨텐트 하나만 쓰겠습니다. const 뷰 컨 자, 줄여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el 슬라이드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쓰고 어차피 내용은 ul로 처리해서 끝날 것 같으니까 ul까지는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li가 필요할 테니까 const view li는 뷰컨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all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자에 대한 변수 말고 사용하려고 하는 옵션 변수를 하나 써주겠습니다. 그냥 옵션 변수라고 할게요. 이름을.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저는 let 자, 체크 클래스 네임 자, 클래스 체크였나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on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위에 on이라는 기능을 또 쓴 상태고 뭐 SCSS를 또 건드리고 막 번거로운 것도 있긴 하니까 물론 CSS 건드리긴 할 거지만 저는 그냥 act라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카운트가 되는 변수 하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카운트 인덱스라고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 값 0으로 하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를 그냥 한 줄로 바꿀 순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클래스 체크와 그 다음에 카운트 인덱스는 액트와 0 이렇게 하셔도 동일하죠. 그러면 위에는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가 반영이 될 거고 그 밑에는 이벤트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저는 el next라는 기능을 클릭 시 그리고 여기는 on 당장은 사실 필요 없지만 일단 보여야 되긴 하니까 그대로 둘게요. 자, 그냥 날릴게요. 괜히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자, li 중에 이건 대놓고 그냥 쓰겠습니다. li 중에 0번째 거 라고 쓰고 강제로 삭제. 그러면은 remove 클래스 리스트 빼먹군요. 클래스 리스트 remove 하시고 on. 그 다음에 일단은 그냥 쓴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스타일을 점 디스플레이 블락.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앞으로 좀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z 인덱스 값도 하나 필요합니다. z 인덱스 제가 아까 수치를 몇으로 준다 그랬죠? 10. 자, 포지션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없이 다 먹어 있을 겁니다. 여기 뷰 li에 쓴 요 자리는 요거 말고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카운트 인덱스라고 쓰셔도 돼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일단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에 거 말고 밑에 거죠. 밑에 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직접 찍어 보신다면 스타일 들어가 있고 z 인덱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애초에 포지션이 들어 있나 볼까요? 쓱 봤더니 아쉽게도 포지션이 전혀 없네요. 넣을 거예요. 나중에 넣을 건데 현재 없으니까 여기다가 포지션이라고 쓸 거고 앱솔루트. 그러면 감싸고 있는 아이는 어딘가에 그 값이 추가로 UL이 들어가 있든 얘가 들어가 있든 어딘가에 들어가 있든 처리가 되어 있겠죠. 자, 이것도 제가 잘못 지웠네요. 자, remove 하는 아이는 단순하게 이렇게 썼더니 네, 바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걸로 지웠습니다. 자, 요거 CSS로 옮길 건데, 자, 요거 설명 하나 더 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순서를 언급을 할 때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값을 입력을 했어요. 배열 형식으로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자, 저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마지막 i를 나타나게 만들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실제로는 0, 1, 2,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카운트를 3이라 써서 바꿔주기 하겠죠. 네. 아마 뭐 이거 자체가 디스플레이 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온이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것 같긴 한데 요거 때문에 3 그냥 쓸게요. 일단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쓰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체 개수를 보고 만든다 라고 한다면 length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예요. 분명히 위에 개수가 현재 없기 때문에 length 써야 된다 안 썼군요. 그럼 그런 불편함이 조금 생깁니다. 그때 여기 요거 대신에 .add이라는 i도 있어요. .add 메서드예요. ES6가 되면서 생기게 된 기능인데 원래 jQuery에서는 EQ라는 메서드로 있었어요. EQ 이거 jQuery용입니다. jQuery는 똑같이 0, 1, 2, 3 쓰면은 순서대로 가는데 특이한 건 마이너스 1 하면 끝에서 첫 번째, 마이너스 2 하면 끝에서 두 번째예요.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add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했더니 그 i의 개념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안 먹네요. 희한하네. 자, 뭔지는 알겠습니다. 쿼리 셀렉트에서는 안 먹나봐요. 나중에 그럼 다시 할게요. 이건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는 안 되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아니야, 너 아니야. 자, 슬프게 안 됐군요. 자, 여튼 자,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주기 위한 기능 하나 더 쓰겠습니다. 트랜지션 올 아니 오퍼시티만 투명하게 만들게요. 자, 오퍼시티에 관련돼서 얼마 동안의 시간 여러분이 타임 고르세요. 전 위에다가 타임도 쓸게요. 타임드 내가 원하는 시간 0.5초 500 하면 되겠죠? 그럼 저는 이 타임들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못 쓰잖아요. 이징 뭐 타이밍 펑션 css fn이라 쓸게요. 이지 자 이렇게 더해도 문제가 돼요. 왜? CSS는 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쓰기로 만들어줘야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되지만 여기는 이래야 먹거든요. 투명도를 주면. 그럼 어떻게 하냐?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 하나 있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바뀐 기능이 하나 있죠? 보관법. 백틱이에요. 1번 왼쪽에 있는 백틱 쓰고 오퍼시티를 자 변수값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달러 중괄호 이 안에 들어가는 건 타임드 아니면 직접 500이라 쓰시든지 잠깐 띄어쓰고 문자로 인식합니다. 다시 내가 쓰고 싶은 변수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cssfn 이렇게 사용하시면 오퍼시티 500이지 나 시간 늘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나 이지가 아니라 이지인이야 그럴 리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기능이 먹어서 제대로
반응이 쭈루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뭔가 되게 복잡하고 현란한 코드를 쓴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없어요. 단순하게 선택자만 넣은 거고, 이것도 선택자고, 이거는 지금 안 쓸 거니까 그냥 날린 거고, 여기는 요거는 이제 위에 게 날려가 있길래 위치 바꿨어요, 제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쓰던 변수를 그냥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묶어준 변수가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그냥 푸세요. 풀어 쓰세요. 예. 괜히 오히려 막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쓰시는 거는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갖다 쓰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기존의 태그를 갖다 그냥 활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안 쓰고 넣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앞에 거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이 on이라는 클래스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로 일부러 쓰려고 act라는 클래스를 쓰려고 할 겁니다. 물론 on 갖다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괜히 혼돈만 일으켜 드릴 것 같아서 다른 이름을 갖다 쓰려고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일단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 지운 거고, 기존에 있던 거 지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애니메이션을 쓰기 위해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CSS에다 옮겨 쓸 거지만 지금은 테스트 용도로 단순하게 기능을 넣었습니다. 아까 쭉 봤는데 잘 안 되길래 뭔가 빠졌나 라고 했더니 시간이 빠졌더라고요. 네, 시간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관련된 문자를 더하시면, 왜? CSS는 500초, 0.5초면 이렇게 쓰잖아요. 500ms. 여기 없으니까 이제 인식을 못하게 변환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놓고, 자,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기능 수행해라 라고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함수가 따로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다? li에 해당하는 순번에 있는 거를 오퍼시티를 0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시간은 기본 0.5초인데 일단은 곱하기 2에서 2초로 만들어 놨습니다. 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자, 클릭하면 사라져요. 클릭하면 사라지지만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2번을 했단 말이에요. 2번을 하기 전에 1번이 필요해요. 클릭 시 보이는 이미지 지금 사라진 거 바로 뒤에 다른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보고자 하는. 그래서 그 아이를 집어넣을 거예요. 일단 무식하게 써보겠습니다. 오퍼시티가 0이 되기 이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view li에 count index 더하기 1이라고 그냥 할게요. 일단은 값을 더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쓸게요. 그냥 단순하게 클릭하자마자 블럭을 쓰고, 얘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트랜지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디스플레이 논과 블럭은 애니메이션 걸릴 일이 없거든요. 오퍼시티가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땅 하고 나타날 거고, 그리고 얘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에 오지 않나요? 나중에 만든 아이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여기 zindex를 미리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zindex를 미리 넣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아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논이 블럭이
제대로 안 먹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렇지? 그냥 2라고 일단 써볼게요. 안 되면은 무식하게라도 써보고 난 다음에 확인하면 돼요. 동일한 이유로 현재 안 되고 있군요. 2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다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될까를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잘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해도 안 되는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럼 또 어디가 문제인가? 되게 바보같이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빼먹었네요. 자, 그럼 돌아가서 이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뷰 li에 카운트 인덱스 일단은 똑같이 쓰겠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1 바로 뒤에 거니까 점 스타일. 자, 스타일 잘 빼먹어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럭을 수행한 다음에 오퍼시티를 0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는 잘 되죠. 네. 물론 투명도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은 흐름상으로는 처음에는 하나가 있고 뒤에 건 없고 다음 버튼 클릭하면 뒤에 거 보인 상태에서 앞에 거 투명도로 사라진다는 거. 한 번 더. 시간이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이제는 0.5초 설정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MS가 띄워줄 일은 없겠죠. 시간하고 MS는 하나의 묶음이니까 띄어쓰기 없습니다. 다시 눌러주면 조금 더 빠르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오퍼시티가 0이 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함께 와야 되죠. 다 함께 올 때 뭐 해야 되면 이미 왔잖아요. 얘는 이제 사라져야 디스플레이 논이 걸려야죠. 네. 디스플레이 논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얘를 수행해라 라고 하는 기능을 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const fn opacity 라고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는 해당하는 아이의 넘버링을 하나 걸어주게 할게요. 그럼 저는 이 값을 수행하겠습니다. 물론 뭐 바로 넣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동시에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넣어주고 이 아이를 수행한 다음에 쓸 거면 싱크를 넣어주시면은 기능 처리가 되겠죠. 이때 카운트 인덱스를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가 값을 바꿔도 됩니다. 아니면 모르겠다 빼셔도 돼요. 자. 그럼 저는 요거 쓱 날리고 fn 오퍼시티를 수행해라 then 그리고 나서 얘 수행해라 시간차 공격
일단 여기서 원래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promise resolve를 써야 돼요. 근데 헷갈려 하신다면 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 보류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set time out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set time out 그래서 오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일정 시간 뒤에 수행하시오. 즉 얘를 먼저 수행하고요. 수행일 그 다음에 수행 2 수행 2는 얘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 2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set timeout 시간이니까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미 여기 타임들 여러분 시간값 바꿨다면은 바꾼 그대로 쓰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들어가서 눌러보면 이제는 to 선택이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디스플레이 논돼 있죠? 블럭돼 있고요. 자, 트랜지션이 만약에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트랜지션 뒤에 MS를 쓰시는데 MS를 쓸 때 띄어쓰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붙여서 시간 타임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되죠. 자, 어싱크 다시 할 겁니다. 어싱크 다시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걸려서 일단 급한 거 먼저 하려고 이거 먼저 쓴 거예요. 자, set timeout 걸어놓고 기능을 써주면 되는데 미리 CSS를 작성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li에 포지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li에 포지션이 먼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간 z인덱스 값이 뭔가 들어가 있다면 안 먹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z인덱스 값을 조금 더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들어있는 z인덱스 값을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들어있는 값을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다면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논 건 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얘를 가지고 다시 똑같은 기능을 반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이 값들은 싹 날려주셔야겠죠. 깨끗하게. 애초에 기본값은 디스플레이 논이니까 그냥 모든 설정들을 사라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아이를 단순하게 디스플레이 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스타일 자체를 싹 날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move attribute 속성을 지우겠습니다. 자, 속성을 지우면 속성 지운 자체가 뭐예요? 디스플레이 논이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먹겠죠. 선생님, 스타일에 눈 줘도 되는 거죠? 어떤 걸 쓰시든 관계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기능을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쵸? 나중에 CSS로 옮겨 썼다면 좋겠지만 안 한 상태니까 내가 할 때마다 이 기능이 들어가게 하고 그럴 때마다 그 기능을 처리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애초에 이것을 내가 클래스로 집어넣게 만들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혀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i를 저는 함수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싱크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아예 지울게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스타일 기능 넣겠습니다. 자, const fn 스타일 아니다. 자, 오퍼시티 아니다. 애니메이션 뭘로 해야 될까요? 자, 그냥 n이라고 할게요. n이 인서트 스타일 하죠. 이게 제일 이름은 맞겠네요. 자, 해서 데이터 넣을게요.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클릭을 하자마자 바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가 수행을 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따로 빼주는 게 좋잖아요. 수행 1과 수행 2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어차피 이 둘은 같이 묶을 아이들이니까 저는 따로 위쪽에 const fn opacity 넣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위쪽에는 단순하게 이 속성들을 채워 넣는 아이고요. 밑에 있는 아이는 이 위쪽에 반영된 아이를 투명화, 오퍼시티를 걸어주고 내가 지정한 어떤 시간이 지나면 속성 자체를 아예 날려서 아예 디스플레이 논으로 걸어버리게 하는 아이로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클릭한 아이의 다음 번째에 있는 아이는 그 이전의 처리를 뭔가 하게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는 요 오퍼시티에 들어가는 함수도 넣어주겠습니다. 이후의 기능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작은 하는가? 아까와 동일한 기능. 잠깐만요. 하나 빼먹었군요. 위에 거 한 번은 수행해줘야 되겠죠? 한 번은 수행하게 만들어주고 써야겠네요. 자, 전 여기다 쓰는 것보다는 밑에다 쓰는 거 좀 더 좋아합니다. 함수 만드는 것과 함수 기본 수행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밑에서 수행하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래야지 관리가 좀 더 되거든요. 자, 관리되게 따로 만들어서 한 번은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왜? 그래야 보이니까. 일단 보여야 되니까. 그럼 보이고 클릭하면 변경되고 잘 됩니다. 한 번 더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다음 카운트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 인덱스 최초의 값은 0이었지만 개수가 클릭할 때마다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을) 더해 주셔야겠죠.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먹습니다. 이게 뭐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을 거죠? 네.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생합니다. 왜요? 카운트가 제대로 먹지 않았으니까. 순서를 다시 주시면 무언가가 계속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오퍼시티 바깥에서 한번 수행하고 안에서 오퍼시티 기능 함수 2개만 수행하고 나머지 다 없으면 그냥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기능들을 넣고 나니까 이상하게 안 먹었어요. 일단 되네요. 일단 되는 건 확인했는데 이 기능 자체가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 일단 보입니다. 왜? CSS를 추가해라 라는 옵션인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유는 간단하죠. 오퍼시가 수행한 다음에 셋타임 아웃이 끝난 다음에 그 기능이 먹어야 되니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내가 카운트를 움직여야 될 시기가 어디예요? 오퍼시티가 변한 다음에 값이 변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번과 2번만 주구장창 변하고 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를 변경해라 라는 옵션이 하나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들 중에서 이전 값, 이후의 값이라는 카운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전 값과 이후의 값이라는. 그래서 카운트 인덱스와 컴마 before index라는 값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얘는 따로 빼겠습니다. let before index는 이렇게 쓸 거거든요. 비포 인덱스 하나 만들 거예요. 비포 인덱스 또는 애프터 인덱스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떤 걸 하시든 일단은 선행되는 값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값으로 카운트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내가 클릭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뭔가를 값이 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처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카운트를 움직여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카운트가 무조건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클릭하면 오퍼시티, 당연히 오퍼시티는 현재 카운트에서 바로 뒤에 값이 되고 현재 값이 투명도가 되는 것까지는 맞죠.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요? 애초에 클릭할 때마다 일씩 카운트가 되게 만들면, 클릭할 때마다 저는 카운트 인덱스 1을 추가할 겁니다. 물론 전체 개수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전체 개수 랭스 저 안에 넣어도 되지만 따로 뺄게요. const
li 렌은 el 뷰 li군요. 자, 이거 왜 el 안 썼지? 자, 뷰 li의 랭스 개수 나오겠죠? 어서 많이 보던 거 나옵니다. 개수 추가할 거예요. 조건문에 개수가 카운트 개수 기준으로 1 뺀 조건으로 봐야죠. 작거나 같다면 해당하는 데이터는 1씩 더하고 else 그렇지 않다면 카운트 인덱스는 0. 어차피 한 줄밖에 쓰지 않을 거니까 사망으로 바꿔서 써주면 코드는 조금 더 짧아지겠죠. 자, 이 아이가 여기 들어갈지 다른 데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써놓습니다. 자, 써놓고 나서 오퍼시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위쪽에 오퍼시티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안 보이니까 조금씩 빈틈 줄여나가면서 올라갈게요. 자, 그럼 이제 위쪽에는 변수들을 조금 바꿔줘야겠죠. 카운트 인덱스와 플러스 1이 된 아이가 사실 이제 카운트 인덱스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애프터라는 클래스를 만들까 했는데 그냥 이대로 쓸게요. 자, 이때 카운트 인덱스는 하나 앞이니까 바로 제가 지금 클릭한 얘기니까 그대로 갈 거고, 이제는 그 전에 데이터가 움직일 아이예요. 즉 아까 만들었던 before 인덱스로 모두 바꿔줄 거라는 거죠. 여기 있던 카운트 인덱스는 전부 다 이제 before 인덱스입니다. 누구 빼고 요 45번째 줄에 아까 제가 썼던 카운트 인덱스 플러스 1이라고 썼던 아이 빼고, 인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 바꿨어요. 그 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모두 수정한 거죠. 그리고 투명도도 그 전에 있던 게 움직일 거니까 새로 나온 아이가 아니라, 마찬가지 set timeout에서도 삭제할 것도 기존에 있던 데이터니까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아이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 바뀌는 아이는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누구를 before 인덱스와 count 인덱스는 같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함수를 수행하기 전에 써주셔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나옵니다. 자, 값이 하나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나봐요. 아마도 같다는 포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없애서 다시 한번 (3, 4) 밑에 튀어나오는 이유는 모든 LI들이
포지션 앱솔루트여야 하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여기다가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중에 CSS에서 얘는 선택이에요. CSS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앱솔루트로 썼다는 얘기는 사실은 탑 레프트 위치도 맞춰놓고 써야 되겠죠. 그럼 어싱크로 한번 바꿔볼 건데, 자, 타임이라는 요 시간을 내가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내가 일정 시간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좀 몰아가지고 시간 계산하는 게 보기는 더 편해요. 그래서 어싱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싱크 사용하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어싱크 함수를 만들 건데요. 자, const 자, time delay 이렇게 쓸게요. 자, 함수니까 fn 쓸게요. 너무 기니까 타임 딜레이로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쓸 거고요. 자, 펑션 자체는 화살표로 바꾸면 되겠죠. 어싱크 쓸 거니까 함수 앞에다가 이렇게 어싱크라는 단어를 추가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어싱크를 사용할 때는 프로미스를 같이 동반하게끔 무조건 되어져 있는 건데, 프로미스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new 프로미스라고 써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건 resolve와 reject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reject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니까 resolve만 써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resolve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승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승인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걸 좀 컨트롤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set timeout 하고요,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수행할 겁니다. 무엇을? resolve를 반환을 시켜야지만 동작을 하거든요. 뭐 딱히 반환할 건 없으니까 오케이. 자, 아니면 오퍼시티 처리 완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타임 들었을 건데 바로 쓰는 것보다는 한 군데 빠르게 컨트롤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t 매개 변수 t 써주면 그만큼 들어가겠죠. 이때 앞전에 배운 거, 값이 있으면 쓰는데 없으면 내가 임의로 이 값을 쓰겠어 라고 설정을 하나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보기가 좀 불편하시다면 안쪽에다가 let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i를 new promise를 반환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냥은 안 먹어요. 어싱글 썼기 때문에 이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행해라 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await을 하나 붙이시면 되는데, 자, await을 바로 붙여도 상관없긴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이 변수를 await promise 이렇게 써주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await promise가 뭐하는 아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얘 들어있는 resolve 값을 반환한다, 그런 함수입니다 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건 뭐하는 기능이냐면 그냥 내가 일정 시간을 잠깐 기다렸다가 그 다음 수행하게 만든 어떤 기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fn delay를 가지고 쓸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딜레이를 자, 아래에 있는 이 setTimeOut에 있는 표현법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setTimeOut은 어떻게 합니까? 함수 자체를 뒤에 있는 이 timed가 시간이 지난 뒤에 안에 거 수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자,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위에 있던 fn 딜레이를 수행하게 만들고요. 그 시간은 타임드면 타임대로 똑같이 주셔도 되고 이미 전 써놨으니까 안 써도 사실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then 자 뒤에 수행하게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수행하게 만들 것이냐 라고 본다면 뻔하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행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확인하기 위해서는 콘솔 로그 무언가 들어온 자료를 바로 확인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자, 이곳에 이거 아니죠. 밑에 거죠. 누르면 무언가 값이 반환을 하겠죠. 뭔지 몰라요. 반환은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async await을 통해서 뭔가 반환을 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쓰게 하겠습니다. 여기 뭐 await promise 해놓고 난 다음에 return도 써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데이터는 뭐 할 거냐?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기능 3개를 뿌려주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위에 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도 되겠죠. 앞에 제가 자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해석은 해당하는 이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그 다음 작업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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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기능들이 자,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밑에 문제 생기는 건 이따 다시 할 거죠. 근데 웃기는 건 얘를 여러 번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밑에 거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불편함이 좀 있어서 그거 해결할 겁니다. 자, 이때 위에 있는 딜레이를 통해서 뭔가 애니메이션 수행하고 처리되는 이 상황에서 기다렸다가 수행되는 아이들은 사실상 모두 뭐예요? 한 번에 뚝딱 처리되는 아이들이에요. 한 번에 뚝딱 처리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위에다가 자,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무엇을? let permission이라고 변수를 하나 넣어서 true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넣어주는 거죠. 자, 요거까지 위에다 넣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따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permission이라고 하는 변수를 허용을 해서 수행하게 만들고요. 요거 다 쓰면 되겠죠. 조건문에다가 permission을 그럼 permission은 false 그 다음 기능은 못하게 수행 하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가 아니라 밑에서 해야 되네요. 클릭하는 순간 이 오퍼시티를 수행하는 이 시점에서 조건문으로 permission 들어오고 permission은 false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다른 버튼 누르지 못하게 강제로 막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들이 이 범위 안에 해당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처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해당한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이쯤 돼서 풀어주면 되겠죠. then에서 풀어주셔도 되고 저 위에서 풀어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쉽게 하려면 permission true라고 끝날 때 풀어주면 해결이 되겠죠. permission이라는 이 변수는 특별한 거 없죠. 사실은 그냥 내가 버튼을 중복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하나의 기법인 것 뿐이죠. 자,
단순하게 그냥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퍼미션이란 변수가 도대체 뭘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권한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눌렀을 때 여러 번 눌러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러 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네요. 마찬가지 잡아주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드가 전체적으로 좀 깨지는 게 CSS 문제인 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CSS 먼저 건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일단은 아까 코드 돌려놓고 다시 할게요. 자, 아까 코드 요거죠? 요거.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고 중괄호 이렇게 아까 그대로예요. 안건 돌렸어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 일단 CSS부터 수정하고 오겠습니다. CSS를 안 건드렸더니 꼬이는 거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SRC에서 슬라이드 에이리어에서 데이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돌려줘야겠죠? 사스 같이 일단 실행 명령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쳐야 될 거 몇 개 수정하겠습니다. li 부분으로 오시면 자, li는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현재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뭐 앞전에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근데 우리는 써야 되는 게 똑같은 상황이긴 하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언제? 뷰 컨텐트 안에서 해당하는 HTML 여러 가지 있군요. 자, 템프 에리어. 자, 뷰 컨텐트 안에서 누구 다른 아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때 뷰 컨텐트가 어디 안에라면 위에 있는 슬라이드 01이 아니라 02번째 안에 들어있는 아이라면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 순서를 제가 헷갈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봤고요. 뷰 컨텐트 뿐이 아니라 그 위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럼 이 안에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냥 헷갈리지 않게 따로 뺄게요. 파트 02 안에 들어있는 li에 대해서 사용할 겁니다. 네. 왜 클래스 파트 02냐면 여기 있는 i의 이름 슬라이드인가요? 슬라이드군요. 슬라이드 0이네요. 이름을 잘못 썼군요. 자, 슬라이드 02 안에 들어있는 li에서 데이터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가겠습니다. 건드릴 거 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자, 이건 바꿔주겠습니다. 포지션 absolute 사용할 거고요. 그걸 감싸고 있는 ul 자, 사이즈에 관해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으니 ul에 대해서도 relative는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li는 absolute 주고 top left 잡아주면 되겠죠. 보니까 z인덱스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쓰셔도 좋으나 쓰셔도 상관은 없으나 여기 슬라이드 에리어에 있는 값 제가 아까 설정 값을 바꿔놨었죠. 인덱스에 들어가는 z인덱스 값이 어디지? 아, 있다. z인덱스 값. 이 값을 자 100으로 바꿔놨으니 100보다는 무조건 수치가 낮아야 합니다. 높으면 안 돼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는 무조건이니까 썼으니 사용했으니 필요 없겠죠? 삭제. 트랜지션은 내가 JS에서 컨트롤 할 거냐 CSS에서 컨트롤 할 거냐 구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안 건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또 처리할 게 있을까요? 딱히 없어 보입니다만 안 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클래스 체크 클래스 X입니다. 클래스 act란 이름이 들어가면 수행하게 해볼까요? n.act가 들어가면 여기 있는 기능들 중에서 딱 하나 z 인덱스 100 쓸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넣나 안 넣나 상관은 없지만 인식하기 위해서는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썼기 때문에 위쪽에 단순하게 오늘 삭제해라 라는 개념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삭제하고 add 클래스 네임인 이름을 써라 라고 쓰시던지 두 개 이름이 너무 긴 상황이니까 여기에 add 대신에 replace로 on의 이름을 클래스 체크로 바꿔라 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가 들어갔든 간에 아예 상관없이 그냥 싹 바꾸시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를 넣는 걸로 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걸로 확인을 하시고 값이 문제없이 되는가는 바뀌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이쁘든 안 이쁘든 간에 동작은 합니다. 자, 화면이 이제 움직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밑으로 튀거나 하는 거는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저는 일단 z인덱스 대신에 아까 위에 있던 add 클래스와 remove 클래스를 해결하기로 했으니 저는 기능을 첨부할 거니까 해당하는 곳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add 하고 이름은 클래스 체크로 언급. 기존에 있는 값에서 삭제하는 곳에서는 해결을 정리한 상태에서 클래스 리스트를 리무브를 또 삭제를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설명 다시
자, 코드가 아까는 이 데이터들이 처음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있던 속성으로 다 때려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 여기 들어가는 기능들이 몇 가지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이 CSS로 그 다음에 클래스 act를 넣으면서 act가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블럭과 그 다음에 zindex의 개념을 넣어라 라는 데이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위쪽에 있던 아이들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애초에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그때 바로 애니메이션 수행을 하고 애니메이션 걸리면서 바로 투명도 조절이 돼야 되는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아이가 이거든요. 자, 현재 보이는 이미지에서 나타나고 바로 뒤에 이미지 나타나는 거. 자,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바로 뒤에 나타나는 거. 바로 뒤에 나타나기로 수정하고요. 자, 천천히 갈게요. 제가 중간중간 위에 거 싹 복잡하게 써 있는 거니까. 자, 불필요한 거는 CSS 다 옮겼어요. 자, 그럼 여기만 보면 되는데 첫 번째 했던 바로 뒤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사라질 기능의 애니메이션 자, 첨부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 조절이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위에 있는 기능을 동작하겠죠. 위 애니메이션 처리가 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서 투명도가 처리가 되고 나서 제로가 되면 시간은 여기 있는 타임도와 밑에 있는 타임도와 동일하니까 해당하는 타임의 시간이 지나면 셋 타임아웃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에 있던 아이의 속성은 CSS는 아예 빼버리는 거죠. 자, 빼버리면서 동시에 클래스 이름 act를 빼버립니다. 그럼 act라는 아이가 있으면 디스플레이 블럭이고 없으면 디스플레이 논이거든요. 위에 li에 디스플레이 논이 있어요. 그래서 JS 설정된 스타일 제거, 즉 디스플레이 논 처리하는 거고요. 단순한 스타일 제거고요. 요것만 CSS 클래스 이름 제거하죠. 제거하면 디스플레이 논입니다. 바꿨네요, 제가. 자, 애니메이트를 제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설정된 새로 순번이 바뀐 요소에 클래스 act를 첨부하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었을 때 모든 기능이 다 정리가 되었으니 순서 자, 기존 변수와 변경된 변수 값을 통일시켰습니다. CSS에 들어갈 값을 JS로 먼저 써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엉켰어요. 많이 엉켜있던 거를 따로 했던 거 필요 없으니 한 군데 다 조절하고 옮겨주었고 그러면서 컨트롤이 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클릭하시면 원활하게 넘어오고요. 튀는 현상도 일단 현재는 없어요. 자, 불필요해 보이는 건 싹 지우고 여러분이 정리하실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엉키게 해놔서 헷갈리실 테니까.
중간에 함수 두 번 호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엉키긴 했었는데, 자, 엉키긴 했었는데, 이제 코드 정리를 쭉 복잡한 거 다 정리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여기도 불필요한 코드들, 필요 없는 거니까 다 날릴게요. 싹 필요 없는 거 날리고, 자, 퍼미션 이따 허용 범위로 바꿀 거니까 남겨두고, 자, 어싱크 잠시 뒤에 할 거고, 네. 자, 일단 지금 하는 거는 처리됩니다. 하지만 빨리 누르면, 네.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후다닥 바뀌는 게 볼 수 있으니까 약간만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도 되지만 만약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준다거나 했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할 때 애초에 이 값 자체를 막아버리겠습니다. 그게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if 문에다가 자, 퍼미션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야 네, 허용할 거고, 퍼미션을 false로 만들어주면, 자, 여기서 값을 처리를 해 주어야 네, 한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자, 불필요한 카운트 처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뭐 저는 이렇게 따로 빼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 값 자체를 좀 더 줄이려면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능은 해요.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는 눈여겨보셔도 됩니다만 저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딜레이 걸리는 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럼 클릭했을 때 한 번은 넘어가는데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걸 확인했어요.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언제? 위에 있는 요 함수를 수행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을 때 이 명령을 수행하는 위치가 바로 요 위쪽입니다. 한 군데다 몰아서 순서대로 처리하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 조금 낫겠죠. 자, setTimeOut에서 일정 시간 뒤에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이 자리에 퍼미션을 true라고 바꿔주시면 모든 기능이 다 수행하고 맨 마지막에 해결을 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지만, 자, 아까 했던 퍼미션을, 싱크를, 뭐가 잘못됐지 하고 봤는데, await을 이 함수, 요 promise를 반환할 때 await을 여기서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생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할 거고, 그러면 리졸브를 처리 완료라고 띄우는 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퍼미션 값 자체를 다 끝난 다음 시점을 잡을 거니까 이것을 이곳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거 해석을 먼저 다시 할게요. 자, 엉키게 했으니까. 자, 이 함수를 수행할 거예요. 어싱크는 무언가 프로미스, 잠깐 기다렸다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 타임을 뭘로 할 거냐면 await으로 이 아이의 기능을 내가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죠. 어싱크는 await과 거의 같이 갑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여기 안에서 일정 시간 뒤에 수행하시오 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 내가 함수를 수행할 때 이 아이를 사용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시간 타임을 조금 더 조절이 보기 쉽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똑같지만 똑같이 set 타임하고 써야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보기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 있는 fn 딜레이를 이제 써줄 거고요. fn 딜레이의 타임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던가 아니면
내가 임의로 시간을 바꿔주던가 하고 then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이제는 잘 될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rue라고 뜨죠. 네. 그럼 그 다음에 기능이 먹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 기능을 허락을 했으니 허락을 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있던 기능들 퍼미션을 가져갈 필요 없겠죠. 왜? 위에서 허락을 한 게 아예 제가 담은 거를 반환시켜 놨으니까 써줍니다. 자, 위에도 가동성 있게 조금 더 처리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똑같이 중괄호에 리졸브에다 직접적으로 값을 쓰는 것보다는 let 체크는 이러면 이상하잖아. 자, 퍼미션 true라고 쓰고 이 퍼미션에 대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간 뒤에 딜레이 타임드 일정 시간 뒤에 해결이 되고 그 뒤에 수행해라 라는 뜻으로 명령을 써주는 걸로 수정이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에 있는 코드랑 밑에 있는 코드는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원했던 건 이 부분 set timeout 얼마 동안 뒤에 있는 시간 뒤에 수행하시오 보다는 일정 시간 뒤에 수행하게 만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수행하세요 해석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애니메이션 수행으로 바꿔서 정리했다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가독성 있게 만들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고 제대로 true가 나오는 거 아닌가를 궁금하시다면 자, 요 퍼미션에 대한 값을 궁금하시다면 들어오는 result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서 콘솔 로그를 통해 써서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음 버튼 눌렀을 때 처리되는 건 모두 다 끝났어요. 셋 타임아웃이 편하시면 얘로 하시고 밑에 있는 아이가 편하시면 밑에 있는 아이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딱 하나만 더 하고 자, 끝내겠습니다. 자, 시간을 길게 빼드려 죄송하고요. 자, 넥스트가 아니라 프리뷰 버튼을 클릭하게 만듭니다. 똑같이 이벤트 발생할 거고요. 처리하겠죠.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벤트 당연히 똑같이 수행할 거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 자체는 애니메이션이니까 퍼미션을 통해서 쓰는 것도 동일합니다. 앞전 시간에 우리가 클릭했을 때 값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기준은 0이었고 반대로 이 끝에 들어가는 값이 뒤집어지고 마이너스로 뜬다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뿐이죠. 그런데 이후에 하는 작업은 동일한 함수를 수행하게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코드는 중간에 라인 이 하나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줄이려면 또 줄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버튼 누르는 것과 이전 버튼 누르는 거 뭔가 하나가 에러 나는 게 있으니 0을 포함하겠다 라는 조건 하나만 더 확인하시고
여기도 순서가 바뀌었네요. 순서가 바뀌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가운데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클릭할 때마다 어떤 흐름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조금 여러 번 헷갈리게 해드린 어싱크나 또는 셋타임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